네, 안녕하세요. 유창혁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중국식 보석을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전 시간에는 걸치고요. 받을 때 화점에 두는 수, 한 칸 또 이쪽으로 좁히는 수, 그리고 한 번 또 더 좁히는 수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손을 빼고 이쪽을 걸치고요. 받을 때 이렇게 모양을 넓히는 수, 이쪽에서 이제 모양을 벌리는 수도 굉장히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양 형태에서는 이 나를자로 받는 수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100이 둔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100이 좋은 자리를 이제 견제를 하면서 이 한 점을 공격을 하게 되면은 같이 바짝 간다든지 눈먹자 정도 가서 같이 이제 공격을 해서 싸우겠다. 그리고 이 돌이 이제 높이 간 뜻은 이쪽이 이제 중앙으로 계속 뛰게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높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아래로 있는 것보다요. 네, 그런 뜻으로 이제 둔 수법인데요. 사실 이 모양이 처음 나올 때는 이런 진행이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좀 100이 좀 불리한 싸움이다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같이 이렇게 싸우질 않고요. 이쪽에서 이제 다가서는 수가 굉장히 많이 두어집니다. 이제 가장 무난한 수는 이제 한 칸을 띄고요. 붙이고 넣을 때 벌림도 되면서 이 돌에 대한 협공도 되기 때문에 이 포석이 처음에는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왠지 흑의 입장에서 조금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받아주는 수보다는 이제 붙이는 수가 이제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붙이게 되면은 어떤 뜻이냐면요. 여기를 두고 단수를 치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수는 이렇게 축으로 잡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견제, 축머리를 갖다 놨기 때문에 축이 안 됩니다. 이 싸움은 100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붙였을 때 젖혀서 싸우는 수는 좀 불리하다 그래서 이제 늘어서 두고요. 호구를 치고요. 맞게 되면은 이제 여기를 늘어주면은 협공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흑도 두 칸을 벌리고요. 단수를 치고 이렇게 늘어서 둔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유력한 수단이고 실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수단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 형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두 칸을 벌리면은 어떤 중국식 포석은 이쪽의 모양을 키우는데 굉장히 중점이 두어집니다. 그래서 어깨를 짚고 받을 때 붙이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흑의 권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이 모양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흑의 입장에서 조금 더 두텁게 두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나를자로 짚어서요. 받아줄 때 어깨를 짚고요. 받으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면은 흑이 아주 이상적인 모양인데, 백도 여기를 사실 받아주질 않습니다. 받아줄 때도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안 받습니다. 먼저 요 교환을 하고 나서 이쪽을 가면은 다음에 흑의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백은 무조건 손을 뺍니다. 근데 지금 갔을 때 손을 빼는 것은 여기서는 또 상용맥이 있죠. 사실 이런 상용맥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를 먼저 어깨를 짚어요. 받으면은 그때 이쪽을 둡니다. 호구를 치고요. 여기는 돌파당하면 안 되니까 여기까지 이제 당한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젖혀서 패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장은 패감이 없기 때문에 흑도 이 자체로 이제 이득을 보는 수단입니다. 그러면은 흑이 이쪽에서 돌이 왔을 때 중앙을 이쪽에 커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백은 이 구자를 이렇게 받는 수가 정수입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날자로 받는 것은 선수로 어깨 짚고 붙이는 수단을 당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붙자로 가고요. 그 대신 이쪽의 집 모양은 깨질 수밖에 없죠. 붙이고 젖히고요. 네, 여기 나를자로 가고 흙도 나를자로 벗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역시 이 모양은 깨졌습니다. 하지만 백돌이 중앙 쪽으로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 중국식의 모양에 대한 그 흙의 권리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 두 칸을 벌렸을 때 이 나를자로 가는 수 그리고 바로 어깨 짚는 수 이 행마들은 이제 상형 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꼭 그 필요할 때 어깨로 바로 둘 것인지 아니면은 날짜로 이렇게 모자를 씌워갈 것인지 그 판단을 하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중국식 포석에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쪽으로 걸쳐가는 수단과 아래쪽에서 돌이 가는 수단 두 가지를 가장 많이 둔다고 했는데 위쪽으로 가는 수단은 역시 아주 깊이는 안 들어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아래쪽에서 펼쳐지는 수단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아래쪽에서 이제 펼쳐지는 수단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여기를 이제 가는 수단입니다. 이 모양이 처음 나올 때는 이제 걸쳐가는 수를 많이 뒀어요. 물론 양날개를 펼치고 하는 수단도 뭐 충분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먼저 걸쳐가는 걸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걸치게 되면 보통 이제 협공을 하게 되고요.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나니까 여기가 흙이 다가쓴다든지 하면은 가령 일로 날짜로 가더라도요. 붙이고 두터움에 비해서 모양이 좀 작지 않습니까? 역시 이 모양을 펼쳤을 때 이쪽으로 하는 것은 약간 좀 불만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로 또 이쪽을 간 바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흙도 이제 3-3을 들어가서 싸우는 전법을 이제 두게 되고요. 이 3-3 들어가는 수단이 싫어서 나를자로 받은 수도 많이 두는데요. 가게 되고 구자로 받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두 칸을 다 가쓰고요. 물론 이렇게 받는 수도 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붙이고요. 이렇게 나를자로 갖는 수단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보시면은 이 두터움에 대해서 이제 두 칸밖에 안 벌려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돌도 아까처럼 중앙을 이렇게 막는 작전을 펼치면 이 모양이 아주 커지는데 지금은 별로 발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포석은 백이 재미없다 그래서 좀 기피하는 포석이라고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많이 뒀었는데 요즘은 거의 두질 않죠. 그래서 이쪽을 둔 다음에 나중에 가는 것은 이 붙이는 수단이 사실 좀 기분이 나쁩니다. 거의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중복 형태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바로 간 다음에 가는 수단보다는 먼저 물어보고요. 받을 때 이렇게 간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이쪽을 붙이고 초창기에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수법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여기서는 흙백이 이렇게 두질 않고 눈목자 내지는 돌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으면 역시 약하거든요. 약한 쪽에서 두 칸을 벌립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백이 좀 기분이 좋다 그래서 최근에는 잘 두지 않는 수법입니다. 네. 여러 번 강의가 나왔지만은 이제 붙임 일로 협공을 하면은 이제 붙이는 수단, 이 수단이 가장 유력하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위로 가는 수단과 최근에는 이렇게 아래로 가는 수단도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받아주면요. 이제 두 칸을 벌리는 수죠. 위로 가는 수단과 아래로 가는 수단 둘 다 일장이 있습니다. 아래로 가는 것은 확실하게 실리도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고요. 위로 가는 수단은 약간 중앙을 중시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흙에 큰 모양을 지어주는 것도 약간 위로 가 있을 때가 견제가 더 잘 됩니다. 그 대신 단점은 나중에 이쪽에 들어온다든지 했을 때 뒷문이 열려 있어요.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공격의 강력함은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뒷문이 열려 있죠. 이쪽이 집을 지었을 때도 이 뒷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집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실 때 위로 가야 될지 아래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뭔가 중앙 쪽을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위로 가시는 수단이 보통이고요. 실리를 선택을 해야 될 때는 아래로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위로 가면은 똑같습니다. 여기 돌이 오면은 뒷문이 열려 있죠.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모자를 또 씌웠을 때 여기서는 더 이상 수단이 없는데 눈목자로가 있을 때는 나중에 여기 침입을 하게 되면은 한 점이 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인 모양은 역시 가고 받을 때 두 칸을 벌리는 거고요. 물론 여기서 이제 어깨를 짚어서 두는 수단도 많이 나오죠. 밀고 젖히게 되고요. 네, 여기서 뭐 이런 정도 갖다 놓으면은 흙도 눌러가는 수도 좋고 날짜로 가는 수도 좋습니다. 프로 바둑에서 보면은 이런 교환을 미리 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장일단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수기 때문에 잘못 썼다가는 손해를 볼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지금 여기 이쪽 그리고 여기 간수를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가장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수단은 이제 날짜로 가는 수단입니다. 지금 이수도 그렇고 다가서는 수도 그렇고 변화가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에 이제 바둑계 추세는 물론 변화를 좋아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안정적으로 행마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가령 이쪽에 돌이 오게 되면은 그때는 이쪽을 걸쳐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흙도 똑같이 이렇게 날짜로 갑니다. 그리고 이쪽을 날짜로 가면은 갈라쳐서 백 모양을 이제 깨는 수법이고요. 여기를 가게 되면은 이제 이쪽하고 걸치고 받을 때 한 눈목자 정도로 둬서 이 모양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네, 아마 받아야 되고요. 프로대국에서 아마 수도 없이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 여기를 지키면은 100도 따라 지키게 되고요. 그럼 결국에는 한 여기 정도, 두 칸 정도 띄어서 모양을 펼치는 수. 가장 이상적인 모양이죠. 지금 또 보시면은 여기 한 칸을 띄었을 때 여기 이렇게 눈목자로 되면은 모양은 완벽하게 지켜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멀리 보냈을 때는 이 침입수가 굉장히 기분 나빠요. 붙이면은 젖히고요. 끊을 때 단수를 치고요. 네, 끊으면은 이렇게 늘게 돼서 여기 끊는 수와 이쪽을 축을 모는 수가 이제 맞보기이기 때문에 이쪽 한 칸 띄었을 때 받아주는 수는 거의 뭐 필연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쪽을 이제 날일자로 이렇게 펼쳤을 때 백이 다음에 이제 이 모양을 깨는 수법은 이렇게 날일자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붙이게 되고요. 늘고 이을 때 이제 세 칸을 벌립니다. 아마 이 포진도 이 전법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백흑도 물론 붙이는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날일자로 가는 수 많이 보죠. 이 수는 이제 차렷하는 수와 붙이는 수 두 가지 다 있습니다. 차렷하는 수는 공격할 때는 이 차렷하는 수가 좀 좋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쪽을 찌르고 받을 때 이 붙이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오는 손해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마를 하실 때 공격이 목표인지 아니면 일단 지부를 차지하고 나서 천천히 공격을 하실 것인지 그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날짜로 두는 수단도 한번 연구를 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는 수, 날짜로 두는 수, 그리고 정말 이제 중국 기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또 중국식 포석 수법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기사들도 그 이후로 실전에서 수도 없이 많이 두는데요. 한 칸을 띄고 3-3 들어가는 수단입니다. 이 수단이 요즘에 너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이 수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전체적인 이제 중국식 포석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포석 전법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자꾸 이제 이해를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